2024년 12월 어느 저녁, 경기도 파주의 한 주택가에서 35살 이민호 씨는 평소처럼 6살 된 진돗개 바람이와 산책을 나섰습니다. 바람이는 5년 전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한 개로 온순하고 영리한 성격 덕분에 이민호 씨 가족의 든든한 반려견이 되어 있었죠. 매일 저녁 7시면 어김없이 같은 길을 산책하던 바람이었는데 이날따라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끝자락에 있는 2층짜리 빈집 앞에서 갑자기 멈춰서더니 지하 창문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며 발로 땅을 긁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 온순한 바람이가 이렇게 흥분한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이민호 씨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이민호 씨가 아무리 줄을 당겨도 바람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바람아, 왜 그래?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 하지만 바람이의 귀는 바짝 서 있었고 코를 벌른거리며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평소 비어 있었는데 지하실 작은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사람 냄새를 바람이가 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똑, 똑, 똑.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죠. 이민호 씨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리를 들었어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민호 씨는 즉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파주시 동빈집 지하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요. 급히 와주세요. 신고를 받은 파주경찰서 소속 박정민 경위와 김수진 경사, 그리고 2명의 지원 인력이 7시 25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손전등으로 지하 창문을 비추자 안쪽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여기 경찰입니다. 안에 누구 있나요? 박정민 경위가 외치자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여기 갇혀 있어요. 빨리 나가야 해요. 그 사람들이 곧 돌아올 거예요. 경찰은 즉시 소방서에 지원을 요청했고 15분 후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산업용 절단기로 지하실 문이 자물쇠를 끊어냈습니다. 문이 열리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퍼져 나왔어요. 지하실 안은 깜깜했고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공간에 3명의 청소년이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손목이 묶인 채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16세 여학생, 15세 여학생, 그리고 17세 남학생이었죠. 아이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 몇 개와 생수병이 널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경찰은 즉시 아이들의 손목을 풀어주고 구급차로 이송했습니다. 법에 따라 2시간 이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과 함께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탈수 증상과 영양실조 초기 단계였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3명의 청소년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인 김지영, 가명, 16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맞아서 집을 나왔어요. 학교도 못 가고 매일 맞기만 했거든요. PC방에서 자고 있는데 어떤 언니가 다가와서 우리 집에서 쉬다 가라고 했어요. 따뜻한 방이 있다고 밥도 준다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지영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기 가니까 남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언니는 사라지고 저를 지하실에 가뒀어요. 2주 동안 계속 여기 있었어요. 두 번째 피해자 박소희, 가명, 15세는 더 어린 나이에 가출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서 외할머니 집에 있었는데 공부 압박이 너무 심했어요. 넌 왜 이것밖에 못하냐? 이러다가 인생 망친다. 매일 듣다 보니 못 견디겠더라고요. 소희는 SNS를 통해 집 없는 청소년 도와줘요라는 글을 올렸고 어떤 남자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빠가 우리 집에 빈방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라고 했어요. 처음 이틀은 진짜 잘해줬어요.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다른 곳으로 데려가더니 지하실에 가뒀어요. 10일 동안 거기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세 번째 피해자 최민우, 가명, 17세는 남학생이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집이 빚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집에 채권자들이 찾아오고 저까지 짐이 될까봐 집을 나왔죠.
민우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형이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를 지하실에 가두고 너 팔면 돈 된다고 했어요. 중국이나 동남아로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2주 동안 거기 갇혀 있었는데 처음 며칠은 혼자였고 나중에 지영이랑 소희가 왔어요. 범죄자들이 최근 23일 사이 피해자들을 이 빈집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주경찰서는 즉시 광역수사대와 합동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드라마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먼저 빈집 주변 CCTV 200여 대를 확인하고 출입한 차량이 번호판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3명의 청소년이 남긴 휴대전화 기록, SNS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3일간의 집중 추적 끝에 경찰은 범죄 조직의 윤곽을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파주뿐 아니라 서울 강서구, 인천 부평구, 경기도 안산, 충남 천안까지 5개 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었어요. 조직원은 총 7명이었고 우두머리는 42세 여성 A씨였습니다. 놀랍게도 A씨는 10년 전에도 인신매매로 3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출소 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12월 20일 새벽 5시 경찰은 5개 지점을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작전명은 청소년 구출 작전이었죠. 파주경찰서를 비롯해 서울, 인천, 안산, 천안 경찰이 합동으로 움직였어요. 그 결과 조직원 7명 전원을 검거했고 추가로 8명의 청소년을 구출했습니다. 총 11명의 청소년이 구출된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조직은 지난 3년간 최소 23명의 가출 청소년을 유인했고 그중 12명은 이미 중국, 태국, 캄보디아 등으로 팔려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명당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 거래됐고 조직이 벌어들인 돈은 총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숫자 믿어지시나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청소년들이 이렇게 돈으로 거래되고 있었던 겁니다. 재판 결과 우두머리 A씨는 재범이라는 점과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조직원 6명은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받았어요. 외교부는 중국, 태국,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이미 해외로 팔려간 청소년들의 송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2월까지 3명이 한국으로 돌아왔고 나머지 9명의 송환을 위한 외교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외로 팔려간 청소년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거죠. 구출된 11명의 청소년들은 즉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청소년 쉼터와 대안가정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문 상담사가 배정되어 정기적인 심리 치료를 받고 있어요. 국가와 지역사회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양은 현재 일반 중학교 대신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며 네일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박소희 양은 부모님과 재회의 가족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 중이에요. 소희의 어머니는 상담사를 통해 제가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최민우 군은 전기 기술을 배워 현재 한 업체에서 견습 기술자로 일하고 있어요. 민우는 집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3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구출된 청소년들과 바람이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지영이, 소희, 민우를 포함한 5명의 청소년이 센터를 방문했고 이민호 씨가 바람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어요. 아이들은 멀찍이 서서 바람이를 바라보기만 했죠. 하지만 바람이가 먼저 다가가 꼬리를 흔들며 지영이의 손을 핥았을 때 지영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영이는 바람이를 꼭 안았어요. 소희와 민우도 다가와 바람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게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만약 바람이가 없었다면 우린 아마.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어요. 바람이가 여러분을 찾아준 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지켜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예요. 바람이는 사건 후 며칠간 예민한 모습을 보였지만 가족의 돌봄으로 빠르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바람이는 이 사건으로 파주경찰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파주시청 대강당에서 열렸고
파주시장이 직접 바람이에게 상패와 간식 세트를 전달했어요. 바람이는 우리 지역사회의 영웅입니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구하는 모습,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이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첫날 50만 뷰를 기록했고 이틀째는 100만 뷰를 넘었어요. 댓글란에는 진돗개 정말 대단하다. 1388번호 저장했어요 같은 반응이 쏟아졌고 일부는 형량이 너무 약하다. 무기징역 받아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데이팅 앱과 SNS 플랫폼에 청소년 보호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시했고 각 플랫폼 업체들은 의심스러운 접근 신고 기능을 추가했어요. 전국의 청소년 쉼터와 상담센터에는 예산이 30% 증액되었고 상담사 인력도 확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1388 청소년 전화 홍보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전국 중 고등학교의 가출은 위험합니다. 1388로 연락하세요 포스터가 붙었고 지하철과 버스 광고판에도 같은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1388로 걸려오는 상담 전화가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약 30만 명의 청소년이 가정을 떠나며 그중 절반 이상이 범죄에 노출됩니다. 성매매, 인신매매, 마약, 폭력. 이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2024년 한 연구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의 68%가 도움을 요청할 곳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1388이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더 많이 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1년이 지난 2025년 12월, 김지영 양은 네일아트 자격증을 땄고 한 네일샵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소희 양은 고등학교에 복학해 미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최민우 군은 전기기사 자격증을 준비 중입니다. 세 사람은 가끔 만나 밥을 먹으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민호 씨와 바람이도 종종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지영이는 말했어요. 바람이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차례라고. 여러분, 만약 주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다면, 혹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보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110이나 1388로 연락해 주세요. 1388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무료이고 익명도 가능합니다. 유선 전화는 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 플러스 1388을 누르시면 됩니다. 문자는 1388로 보내시면 돼요. 카카오톡 채널 청소년 상담 1388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가 증명했듯이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